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6년도 경정승진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 강의 개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끝난 지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기본 강의 끝날 때쯤 사례 강의 시작할 때까지 우리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테마 하나하나에 목차들 외워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문자들이죠. 네, 그런 목차들 외워보시죠. 이런 사례 강의 때, 이런 기본 강의 때 외웠던 하나하나의 테마들의 목차들이 사례 강의에서 사례 답안의 목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례, 단문 따로가 아니라 단문을 잘 외우셨다면 사례 답안 자연스럽게 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사례 강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여 동안 구구단스럽게 각각의 테마들 잘 외우셨나요? 제가 한번 훅 던져보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장 갔더니요, 단문 1번 뭐가 나오냐? 몇 년 동안 계속 특이로 꼽히긴 했지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나왔습니다. 또는 그냥 영장 실질 심사 제도. 이것도 똑같은 단어죠? 네. 필요적 제도로 바뀐 내용,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약속을 하시오. 전체 목차요? 몇 년 동안 특혜급인데 생각 안 나시면 안 되죠. 전과 치유 조력에 라고 외웠던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는 우리 시험 시간 경정승진 80분입니다. 정말 짧죠. 그리고 단문 2개가 제시되는데 이 단문 2개를 거침없이 기계적으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쓰는 것의 첫 단추죠. 네, 그래서 이 시험장 갔을 때 심장박동수 엄청 뛰고 있을 때 단문 2개 딱 보면서요, 내가 익숙하게 잘 외운 것들이야. 그리고 두 문자까지도 이렇게 바로 떠오르네 라고 했다면요, 자신감 팍 생기고요, 이 80분 동안의 주간식 시험 시간을요 스스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답안지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시간 안배도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네, 단문은 이거 몇 분까지 끝내야지, 사례는 나중에 읽고 뭐 포섭하고. 그런데 단문 2개, 하나는 내가 잘 안 외운 건데 하나는 또 외웠다 하더라도 두 문자가 생각 안 나네? 80분이라는 시간요 그냥 망칩니다.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테마들 두 문자 잘 외우시죠. 그리고 두 문자를 외웠다면요, 단문, 사례 따로가 아니다. 외웠던 이 목차들이 그대로 사례에서 이제 활용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 강의, 개강은 이제 하지만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하나하나의 테마들의 두 문자들 복습하면서 또 사례 접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또 다 외워 놓으신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단문에 대한 자신감 생기고 사례 답안 더 잘 적으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번 달이죠. 네. 아무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전 정권, 정권 교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형사소송법 이제 곧 개정될 것 같은데, 왜? 여당이 거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또 집권했으니까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계속 몇 년간 문제가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화두가 되었던 거죠. 형사소송법에서 그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조문들이 이제는 문제화되어 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저도 몸이 아프기도 했는데, 아무튼, 네, 늘 이렇게 정권, 기타 등등의 정치의 분위기상 법이 또 개정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요, 또 그 개정된 법,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또다시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승진시험,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제일 힘든 시기가 이번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죠? 네. 승진 시험도 한 달 뒤로 미뤄져서 치러졌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정말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 탄핵, 뭐 기타 등등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새롭게 그다음에 여러 세계 정세도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수선하긴 하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일선의 경찰관 분들은요.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네. 하지만 조금은 안정된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그리고 또 수사 파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더더 이제 강의의 힘이 또 더 발휘될 때이기도 하죠. 항상 혼자 공부할 때는 그 전에 외웠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외우면 되는데 조금 바뀐 부분들은요. 이거 뭐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 근래는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문제화시켜서 설문 하나 만들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례 강의 때는요. 네, 우리 단문 내용들 복습 플러스 사례 답안 씀에 있어서의 요령 장착 그리고요, 또, 이제 시국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사소송법 관련 법 개정이 있다면, 개정 내용.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면, 판례 내용을 사례화 시켜서 그 사례 강의할 때 해당 파트에 있어서의 프린트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사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요 근래 수험생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죠. 법 개정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 형사소송법이 기존의 중요한 내용 플러스의 새로운 내용들 추가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막 섞여 나오는 거죠. 하지만 사례 강의 잘 또 따라오신다면요. 그런 부분 최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이런 것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 피의자 보석제도 이것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피고인 보석제도를 좀 준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겠다 또라는 내용이죠. 또 그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또 중요해지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 그죠? 이것을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보석 제도라고도 하더라라는 거죠. 사법고시에 출제되었던 부분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보석 제도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는요. 이걸 땄죠. 그죠? 쟤 좀 보내. 눈치채지 않게 몰래 좀 보내. 보내몰. 저 불같은 개. 보내몰 불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래. 구해보지. 아무튼 다 예하목차 패스. 네, 그 중에 우리 늘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적 부심 청구했을 때, 그쵸? 피의자가 구속적 부심 청구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으로 이 보호 결정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네. 이 형사소송법의 문헌이고 그렇다면 아니 구속적 부심? 책보적 부심 청구할 때는 법원이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설명들을 곁들일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개정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묘한 내용들 기존에 중요했었던 내용들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는지도 잘 간파해 보면서 변화가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변화가 있었다면 내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튜닝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그 다음 또 불복할 수 있냐? 이런 케이스. 특히 불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2024년 말, 2022년 초 여러 가지 제도들에 있어서 왜 불복 안 하네? 뭐 어쩌네? 불복 안 하니까 불복 안 한 검찰총장 탄핵, 뭐 이런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복제도도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건의 추이에 따른 내용들을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행이고요. 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올해 사례 강의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승진시험 합격 더 유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형사소송법 사례 잘 대비하셔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례답안, 작성 요령, 기타 등등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뭐 사례가 다른 건 아니다. 하지만 사례 강의를 함에 있어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이런 하나하나의 테마들요 간단하게 복습하겠다라는 거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보석 제도로 하더라. 그런데 이런 피의자 보석 제도, 피고인 보석 제도를 준용한 것이 아니라 구속적 부심 청구했을 때 직권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놓아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설명들을 일반론적으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문에서 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단문에서 외웠던 그 내용이 케이스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케이스 문제를 보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사례 강의 함에 있어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하나하나의 단문들 다시 한번 복습은 하겠지만 미리 또다시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외워두시고요. 또 사례 강의함에 있어서 사례 답안을 써야 될 요령들만 또 잘 익힌다면 또 그리고 늘 우리가 그림 또 잘 그린다면 이것을 토대로 사실관계 빨리 포섭하고 빨리 논점 찾아서 마치 또 사례 답안 공식스러운 내용으로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그래요. 사례 답안도 완벽히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농사 정말 잘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다 보니 한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네. 우리 전국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승지시험도 한 달 늦게 치러지고 뭐 이러다 보니 네, 예년에 비해 조금 이 진도의 추이가 한 달여 정도 늦고는 있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대성공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많으니까 항상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상반기에 뭐 했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11월 달, 12월 달이 아닌 게 다행이죠. 찬바람 불고 지금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두 달밖에 안 남았네. 이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시점을 조금은 편하게 반복 암기하기 위해서라도요. 지금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해보시면서요. 새로운 각오로 또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 또 다시 돌입하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또 강의도 안 하고 뭐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책을 잠깐 멀리 했더니 머릿속이 백지가 되었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또 잘 들었던 분들 사례 강의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로써 머릿속을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요. 금세 또 생각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례 강의 시작한다라는 이것을 계기 삼아서요. 네, 스스로 동기부여하셔가지고 스스로 채찍질 가하셔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하셔서 형사소송법 강의 공부 나가보도록 하시죠. 네, 괜히 잔소리 덧붙이려고 하니까 말이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책은요, 작년에 이제 전면 개정판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출간하긴 했는데, 올해는 뭐 조금 더 개정해서 다음 주쯤 출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 나가겠지만, 처음 부분은 중요한 테마 위주로 또 프린트 위주로, 네, 답안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사례 강의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례 강의는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테마들요. 또 한번 또 던져볼까요? 지금 수사 파트가 또 단문으로 또 유력한 부분인데 위법 수사 구제제도 약술하시오. 전체 묵시요.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이 동안 머릿속에 전체 목차가 다 떠오르셨겠죠? 그죠? 아유, 저 인물 공증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뭐 제가 늘 얘기하면서 두 문자 외웠던 인물, 공증, 상기, 로스 외웠던 부분이죠? 네. 만약에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면 책 찾아가지고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더 각인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이 정도로만 끝나면요. 또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잘 생각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생각나지 않으셨다면요. 해당 책 페이지 찾아가지고 필기되어 있는 내용 꼼꼼히 로마자, 목차, 아라비아 숫자, 목차들 잘 체크하셔서 하나의 단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 나아갈 건데요. 네, 계속 강조한 거는 하나하나의 테마들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인데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했다면 그래도 또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부분들은 암기의 부분, 최소한의 암기 두 문자로서 목차 잘 정리하시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